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그 뉴스에 어쩌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관 러시아가 완전 잠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속보인 것 같아서 이 자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9월 1일부터 자기 회사에 공급하던 그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통보 받았다고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프랑스까지 가스 끊긴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나요 이거? 또 다른 사실을 한번 보면은 노르드스트림 1에서 통해서 이제 그 가스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 용량이 이거 며칠 전에도 다루었는데 며칠 전에도 이게 용량이 연간 한 550억 큐빅미터인데 요즘은 이미 그 한 20%인 110억 큐빅미터 정도만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5분의 1만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드스트림 1이 내일 즉 31일부터 3일간 완전 잠군다는 겁니다. 요거는 확실하고요. 100%. 웬관이 전기 보수 때문에 잠군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 보수 기간이라고 말하는 그 3일 이후에도 아마 가스 공급 재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정말로 가스관 완전히 틀어 잠글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스값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유럽 가스 가격인 TTF 선물 가격 이거 어떻습니까? 1개월 그래프, 1년 그래프 보시면 대략 지금 고점에서 6, 7%대 하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 준비할 때 이랬다는 겁니다. 또 글로벌 가스 가격 선물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마이너스 1.4% 정도입니다. 그래서 푸틴 가스 협박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그야말로 푸틴이 지금 X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매일매일의 그 가스 가격 움직임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이 선물 시장에서 내일 자고 나면은 또 어떻게 변할지 그거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순간은 러시아 가스 약발은 끝난 거 아니냐, 이게 확인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며칠 전에 지금 그 독일에서 지금 가스 저장 시설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다룬 영상에서 이제 언제인지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인 것 같은데 그때 푸틴의 가스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약발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대략 지금 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그동안 벌어졌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또 앞으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엔지의 발표 내용은 이 회사가 유럽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대략 연간 한 400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된답니다. 400 테라와트 아워. 여기서 러시아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월 1.5 테라와트 이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맥시멈 연간 한 18 테라와트 아워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한 4.5% 정도 비중입니다. 이렇게 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 정도 비중이라면 러시아가 가스를 완전히 안 보낸다면은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대세에 지장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보도 보면은 지금 제가 배경사진을 올렸는데 러시아 비중이 대략 한 4%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NG에 미치는 영향이. 예? 그러니까 저 위에서 산수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NG 발표로는 이미 그 유크레인 가스 그 전쟁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었고 특히 6월 이후에 팍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NG 말은 우리 가스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사올 것도 준비 다 해놨다는 겁니다. 다른 그 비상수단도 다 갖춰 놨다는 겁니다. 즉
우리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스 인프라스트럭처 유럽이라는 이 기관이 있는데 가스 인프라스트럭처 유럽의 데이터를 보면은 8월 28일 기준으로 프랑스는 가스 저장 시설의 대략 한 91.5%가 이미 다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 프랑스 연간 가스 수요의 대략 4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아무 염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프랑스는. 그래서 프랑스 같으면 특히 이제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럽 가스 의존도가 원래 낮습니다. 많을 때도 17%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제리아로부터 가스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또 8월 29일 날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알제리아로부터 오는 가스 파이프라인도 기본적으로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량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걸 설계할 당시에 어떤 가스 시장을 고려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용량이 거의 빽빽하게 이제 보낼 거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프랑스가 추가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한데 하여튼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스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끌고 모으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독일 사정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독일 사정이. 프랑스는 좀 여유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웃 국가가 가스 굶어 죽을 지경이라면 같이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EU 내에서 가장 힘든 이웃의 사정이 이제 어떤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독일이 그중에 하나인데 독일도 사실 지금 눈물겹게 가스 저장 시설 장만하고 채우고 있다 이런 겁니다. 8월 28일 기준으로 독일 경제장관 발표하기로 다음 달까지는 대략 85%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내용입니다. 야, 그래서 겨울 가스 걱정 아직도 걱정은 좀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치솟던 가스값이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어떤 기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크레인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유크레인 러시아가 발사하기 전부터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발사하면은 결국 에너지 시장에서 전쟁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발사가. 네. 결국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가 퇴출될 거다. 그래서 에너지 판이 새 판이 짜질 거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거의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진처럼 유크레인 전쟁 전황 속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유크레인 전쟁 초반에 자주 유크레인 전황을 분석을 하고 영상도 많이 올렸었죠.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한 사나흘 이내에 러시아 승리로 전쟁 끝난다 이렇게 다들 이제 말들 했었는데 저는 유크레인 이긴다. 러시아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많은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도 한번 분석했던 게 돈바스 지역에서 유크레인이 신속하게 반격전에서 승리할 거다. 크림반도도 유크레인이 결국 회복할 거다. 러시아는 완전히 쫓겨날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도 봤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돈바스 지역은 신속한 유크레인 반격전에서 이제 승리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는 격전 중입니다. 격전 중입니다. 러시아가 다 차지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쟁 중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제가 추가로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추가 분석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 러시아 실력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싸움하는 솜씨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유크레인 하나도 지금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 영국, 유럽 포함해서 전 세계가 유크레인을 돕고 있고 이거는 사실상 러시아와 세계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점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미국과 전쟁 시작하는 거가 같은 거다. 미국, 나토, 유럽, 영국 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분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제 국내 어떤 분들 보면은 유크레인 전쟁이 종전된다면 이러면서 이게 바로 가정적 분석 아닙니까? 가정적 분석. 그리고 일찍 종전된다는 그 전제에는 유크레인이 항복한다, 유크레인이 패전하고 항복한다, 뭐 이런 게 지금 전제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적 분석은 그야말로 한심한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형적인 쓰레기 분석인 거죠. 가정적 분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전제 사실은 판단을 지어놓고 그걸 전제로 다른 판단에 나아가야지 가정적 분석을 하면 하나마나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유크레인 항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항복한다면 러시아가 항복해야지 유크레인이 항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덫에 걸린 상태라고 봅니다. 서방의 고삐에 낚인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는 지금 저렇게 서서히 망가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죽음의 늪으로, 멸망의 늪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전황 속보 사진 보시면 8월 29일 현재 사망자 47,1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 보통 이런 전쟁에서 사망자의 대략 3배, 적어도 2배가 전상자입니다. 전상자. 그러니까 중경상 포함해서. 그래서 뭐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래도 살아있으면 그 사망자가 아니고 전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자의 한 2, 3배 정도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15만 명 이상 사상자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전 당시 투입되었던 러시아 병력 대략 전부 지금 전투불능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거의 아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대략 한 달 전 뉴스에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제가 이 분야 영상은 올리지 않고 있지만 관련된 사실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쯤에 나온 게 유크레인 조종사들이 미국 본토에서 F-15, F-16 조종 훈련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2, 3개월 걸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푸틴이 유크레인의 수도인 키예브를 그냥 미사일로 무차별 그냥 부수고 죽이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푸틴의 일당들이 진짜 모스크바가 저렇게 보복 폭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유크레인의 수도인 키예프를 그렇게 미사일로 갖다 부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Putin has no idea what's coming to Russia.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크레인은 점점 더 강해지고 러시아는 점점 더 약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